자, 반갑습니다.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눠드린 교재 39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가는 드루레에 걸쳐 실로 연결된 ABC가 화살표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B와 C의 위치를 바꾼 후 A를 놓았을 때 ABC가 화살표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이다. 질량은 B가 C의 2배이고 A의 질량은 M이다. 자, 물리 문제의 구조가 좀 이렇죠. 어떤 조건을 주고요. 이런 이제 조건들과 싸우면 안 되고, 여기에서 이제 뭐 위치를 바꾼다든지, 또는 가가 나의 3배라든지 B가 G의 2배, 이제 이런 이제 조건들을 그 후에 주죠.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어떻게 수식으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랑 이 수학의 언어를 연결해 주는 과정이 물리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를 좋아하거나 잘하는 사람들은 수학도 좋아하거나 잘하는 경향이 많은데, 또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꼭 물리를 잘한다고 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 말을 번역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물리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이제 말도 잘 알아들어야 되는 언어 영역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식으로 만든 다음에 실제로 풀어야 되니까 이제 수학을 잘하는 이런 기능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의외로 수학보다 물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물리의 포커스가 뭐냐, 이런 이제 말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수학으로 바꾸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조건이죠. 요 바꿨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림에서 주어지니까, 자, B가 C의 2배니까, 자, 요걸 X라고 놓으면 요건 2X가 되고요. 요게 2X면 요건 X가 되겠죠. 자, 그리고 가에서 운동 방정식을 풀어보면, 자, 이쪽으로 가는 거는 2x 플러스 m의 g가 되고, 반대 방향으로 x의 g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x 플러스 m의 g가 되고, 그것이 전체를 가속시켜야 되니까 3x 플러스 m의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2x가 잡아당기고 x랑 m이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서는 x에서 m을 뺀 거에 g만큼의 알짜임을 갖게 되겠죠. 이걸 가지고 3x 플러스 m, 어쨌든 둘 다 가속시켜야 되는 질량은 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요게 a인데, 자,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서로를 나눠보면, 자, 요게 없어지고 요것도 없어지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m은 요게 올라가면 3x 마이너스 3m이 되고, 요거 넘어와서 2x 되고, 이게 넘어가서 4m이 되면, 자, x는 2m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B에 작용하는 알짜힘. 알짜힘은 어떻게 구하죠? F는 MA죠. 그러니까 B에 작용하는, B의 질량이 동일하고, 근데 가속도는 조건에서 여기가 3A고 여기가 A라고 줬으면,
당연히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R점을 구하려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뭐 조건을 줬으니까 가속도가 3배라고 줬으니까 기억은 맞겠죠. 자, C의 질량을 X로 놨는데 우리가 X가 EM이라고 하는 것을 방금 전 풀었죠. 자,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자,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가속도를 실제로 구해야 되겠죠. 자, A를 구해야 돼요. 자, A 얼마예요? 자, 위의 식에다가 넣어볼까요? 요게 2m이면 3mg가 되고요. 이쪽은 요게 2m이면 6m, 7m, 3a. 그래서 A는 7분의 G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구가 mg로 당기는데 이 가속도가 여기는 7분의 3g겠죠. 왜요? A가 7분의 1이니까. 그러면 A의 R자임은 7분의 3mg가 되겠죠. mg로 당기는데 왜 R자임이 요만큼밖에 안 남았을까? 실이 윗방향으로 당기는 게 7분의 4mg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에서 A에 작용하는 힘은, 그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7분의 4mg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같은 방법으로 지구가 mg로 당기는데 지금 윗방향으로 7분의 g로 가속이 되고, 그럼 R자임은 7분의 mg가 되겠죠. 아래 방향으로 mg가 있는데 윗방향으로 7분의 mg가 생기려면 얘는 7분의 8mg로 가속이 돼야 되겠죠. 당겨야 되겠죠. 그래서 실의 장력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그래서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요 조건들을 수학으로 만든 거고, 그 수학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F는 MA라고 하는 공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요 각각에다가 또 F는 MA를 대입하는, 응용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어떤 조건으로 문제가 나더라도 각각의 문제에 동일한 법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물리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응용을 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물리가 이제 쉬워지고, 그런 응용이 되는 것이 아직도 어려우면 그냥 단순히 암기하면 되는 과목들이 좀 쉬워지고, 요 부분은 뭐 질량 하나만 바꿔도 다른 문제로 인식을 하면 뭐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혼자서 꼼꼼하게 풀어보는 게 관건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40번에 자, 그림 가는 물체 A 위에 B를 놓고 A와 물체 C를 실로 연결한 후에 A의 크기가 F인 힘을 수평면과 나란하게 작용하는 것을, 나는 가에서 B를 C 위에 올려놓고 A의 크기가 이 F인 힘을 수평면과 나란하게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1.5배이고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이다. 자, 구조가 똑같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는 조건이에요. 이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어라. 근데 이 문제를 그냥 이 조건으로 문제를 풀려고 보면 함수가 나오죠. 그냥 요게 바뀌면 요게 바뀌고 요게 바뀌면 요게 바뀐다. 요런 이제 함수가 나와서 답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조건들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함수가 있을 때 y가 얼마다 라고 하는 조건을 주면 그 조건에 맞는 점들이 딱 나오죠. 요게 이제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제 요 것들이 요 특정한 조건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이 F라든지 가속도라든지 얘네들의 질량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준다. 함수를 방정식으로 만드는 그런 조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실제적으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잘 보면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요 수평면이 A를 떠받치고 이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거죠. 그 크기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1.5배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를 합친 무게가 요거 하나만 있을 때 1.5배라는 조건을 준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이거 더하기 이거와 이게 1.5배 차이 나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B가 A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을 준 거고요.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이다. 자, 그 조건을 이제 썼으니까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이 전체의 질량은 똑같은데 F, EF가 가해졌으니까 얘의 가속도가 A라면 얘의 가속도는 EA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C의 질량을 우리가 뭐 X라고 놓는다면 요 실의 장력은 이 실에 묶여있는 이 뒤쪽, 실 뒤쪽에 있는 모든 알짜임의 합이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요거 볼까요? 자, 1kg, 2kg, 3kg를 이렇게 엮어 놓고 이쪽으로 12N의 힘으로 당기면, 자, 우리가 뭐 익숙하게 아는 대로 가속도, 공통 가속도를 구하면 2가 되죠. 그리고 알짜 힘들을 구하면 여기 1은 2N, 4N, 6N이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얘만 보면 12로 당기는데 왜 2N 밖에 안 남았을까? 요 실이 10N으로 잡아당기는구나. 또 2kg 짜리는 10N으로 당기는데 왜 4밖에 안 남았을까? 여기 6N의 힘으로 잡아당기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어때요? 요 실이 잡아당기는 힘은 이 실 뒤쪽에 있는 알짜 힘들의 합만큼을 당겨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물론 이 실 뒤쪽에 있는 알짜 힘들의 합이 될 거고요. 자, 요걸 반대로 해볼까요? 1, 2, 3을 12N으로 당기면, 아니, 가속도 똑같아요. 2. 그리고 알짜 힘도 2, 4, 6 똑같아요. 근데 실의 장력은 어떻게 돼요? 얘는 12로 당기는데 왜 6밖에 안 남았을까요? 여기가 6으로 당기기 때문이죠. 6으로 당기는데 왜 4밖에 안 남았을까요? 여기 2로 당기기 때문이죠. 근데 잘 보면 어때요? 이 실 뒤쪽에 있는 알짜 힘을 합친 게 이 실의 장력이 되고, 이 실 뒤쪽에 있는 알짜 힘들의 합이 곧 이 실의 장력이 된다. 그래서 이 장력 문제에서는, 자, 요 실 뒤쪽에 있는 것들의 알짜 힘이 곧 그 실의 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 힘을 보면
F는 X의 A고 3F는 여기가 그 C의 질량이 X고 뭐 얘의 질량을 M, M이라고 놓으면 먼저는 F는 3M 플러스 X의 A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또 여기서는 X 플러스 M을 한 게 2A가 되는 이런 식이 나오겠죠. 자, 이 실이 3F로 당기는데 M 플러스 X만큼을 2A로 가속이 되고 여기서는 F라는 힘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아래를 나눠보면 자, F 없어지고 A 없어지고 그럼 X와 M의 관계가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2X 플러스 M은 3X 따라서 X는 그냥 M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자, 전체 힘이 1대2고 질량은 다 같으니까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맞죠?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맞죠? 자, 나에서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 자, 여기서 이제 A가 2M이고 그 B가 M이고 요게 C도 M이면 이 F를 반반씩 나눠 갖겠죠. 여기가 2M이고 C도 M이었고 얘도 M이라면 나에서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F가 되겠죠. 뭘 좀 잘못 푼 것 같은데 EX 여기가 EM이네요. 그죠? EX, EM 이게 3X니까 X가 EM 그래서 여기가 EM이 되니까 여기가 M이고 여기가 EM이고 여기가 EM이면 이 힘은 여기 가속도가 서로 같으니까 이 힘은 질량의 비율대로 나눠 갖겠죠. 그래서 이 F라는 힘을 전체가 5M인데 그 중에서 이쪽이 가져가는 거 그게 이제 실이 당기는 힘이니까 3M 그래서 1.2F 맞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자, 3번에 41번.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 1kg인 물체 AB를 접촉시킨 상태로 A를 질량이 M인 물체 C와 실로 연결한 후 C의 크기가 F인 힘을 수평면과 나란하게 작용하였더니 ABC가 가속도의 크기가 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대요. 자,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3N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랍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가 A, 가속도는 A이고, 자,
요게 3N이라고 그랬죠? 이게 3N이라는 걸 모르면 F에 따라서 A가 계속 바뀌는 그런 함수가 되고, 근데 이게 딱 3N이라고 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정이 되는 거죠. 자, A는 1m/s 제곱이다. 자,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요 3N이라고 하는 걸로 끌어당기는 것밖에 모르죠. 그러면 3N으로 2kg을 가속시키는데 2kg은 이 1N을 밀고 1N 얘를 못 오게 하기 때문에 3N에서 반대 방향으로, 3N의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3N의 힘으로 그 오른쪽으로 받고 이쪽으로 가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게 1m/s 제곱. 왜요? F는 전체 가속시켜야 되는 게 3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3N의 힘으로 당기는데 왜 얘는 2N 밖에 알짜임이 안 생기느냐? B가 A를 1N의 힘으로 밀기 때문이고, 반대로 2kg은 얘를 1N의 힘으로 미니까 가속도가 1m/s 제곱이 나오는 거죠. 자,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다.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와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N 대 2N 서로 다르죠. A와 B 사이의 작용 반작용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이 B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앞에 거랑 같은 문제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알겠는데 이제 이렇게 놓으면 또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 1, 2, 3kg를 12N으로 미는 거랑 이거 한번 해볼까요? 12N으로 밀면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2가 되고 알짜 힘이 2, 4, 6이 되죠? 12로 당기는 미는데 왜 2밖에 안 남았을까요? 2N짜리가 10으로 이거가 10N으로 밀기 때문이죠. 10으로 미는데 왜 4밖에 안 남았을까요? 6N의 반작용을 받고 그 작용으로 6N을 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실의 장력이 작용 반작용을 매개하느냐 또는 수직 항력이 서로의 작용 반작용을 매개하느냐의 차이지, 사실 이 문제랑 이렇게 생긴 문제랑 같은 문제이죠. 그래서 1번 틀리고요. 자, 질량이 3kg이면 F는 B에 작용하는 알짜임 크기의 3배래요. 자, 여기가 3kg이다. 근데 여기 3N, 여기 3kg면 1대1로 나눠 먹어야 되니까 여기가 6N이 되겠죠. 그러면 F는 6N인데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1N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3배다 6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곳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요 전체 힘을 자기 질량 비율만큼 나눠 먹는다. 우리가 몇 번을 해보면 그렇죠?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질량을 곱하면 그 질량의 비율대로 이 전체 힘을 나눠 먹는 이것으로 알짜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MA, MB인 두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고 A의 연직 위로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을 작용했다.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자, T 0일 때 B의 속력은 0이고, 자, 0에서 시작했어요. 0에서 2초 동안 연직 아래로 4m 이동한대요. 자, 아래로 이동한다네요. 자, F가 40N일 때 B가 A를 당기는 힘은 16N이다. 자, MA 대 MB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조건을 처음에 속도는 0이었다 해서
0에서 2초 동안에 4m 이동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가속도를 준 거죠. 여기 일정한 힘을 작용하고 중력도 일정하니까 알짜임은 일정할 거고 가속도도 일정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A의 T의 제곱이 4m라는 것을 통해서 A가 2m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 요게 40N일 때 여기가 16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식을 세워보면 40N으로 당기고 MA MB의 중력 가속도 10만큼이 아래로 빠지는 거죠. 이걸로 MA와 MB를 가속시켰더니 가속도가 2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왜요? 지금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고 이 힘, 중력이 이 위로 당기는 힘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서 넘어가면 8MA MB는 40이고 그래서 MA랑 MB를 더한 것은 5kg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고요. 또 요게 16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MB의 G에서 16을 뺀 걸로 MB를 가속시켰더니 가속도가 2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MB가 얼마예요? 요거 넘어가면 8MB는 16, MB가 2가 되고 요게 2가 되면 요게 3이 되고 MA 대 MB를 하면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조건, 이걸 통해서 가속도를 구하고 요 가속도를 이용해서 MA와 MB의 그 합친 게 얼마가 되는지를 구할 수 있고요. 또 요게 16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 B에 작용하는 F는 MA를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MB, MA를 순서대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의 양상은 다르지만 작용하는 법칙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림 가는 질량이 M인 물체가 놓여 있는 질량이 M인 상자의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을 연직 위로 작용하는 동안 상자가 연직 아래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가에서 상자의 연직 위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EF로 했을 때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하나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뭐예요?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리고 EF로 했을 때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면, 자, 그럼 두 번째 거에서 어때요? 등속도 운동이 그 F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구가 당기는 힘은 이건데, 이게 EF라는 거죠. 이 두 번째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조건에서 요 식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구가 당기는 힘은 이만큼인데 반대 방향으로 F만큼을 가한 거죠. 근데 얘는
빼기 이 F가 요거니까 2분의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2분의 이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걸로 스몰 m을 가속시켜야 되니까 자 가속도는 2분의 g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가속도는 2분의 g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2분의 g면 어때요? 자 얘만 보세요. 얘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지구가 당기는 mg라는 아랫방향의 힘과 이 상자가 얘를 끌어올리고 있는 밀어내고 있는 수직항력이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질량 m짜리를 가속시켰더니 가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직항력을 보면 n 가는 수직항력이 2분의 mg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어때요? 얘만 보세요. 얘만 막 그 전체 그림을 보려고 하지 말고 얘만 보면 얘는 지구가 당기는 mg라는 아래 방향의 힘과 이것을 밀어 올리고 있는 수직항력이 있죠. 이걸로 질량 m짜리를 가속시켰던데 등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가 0인 거죠. 그래서 나는 mg가 되는 거죠. 그래서 N1은 2분의 mg, N2는 mg 이렇게 된다. 되게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풀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 그 F는 MA 근데 그 상황들이 되게 다양한 거죠. 자, 이제 조금 한숨을 돌리는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린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일직선상에서 두 물체 A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정면 충돌하였다. 자, 그림 나는 충돌 전후 A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B의 질량은 4kg이래요. 자, 두 조건이죠. 그래프를 분석해라. 질량은 4kg이다. 자, 기억부터 볼까요? A,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 자,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충격량 구하는 거 F, P로 구하고요. 그래프로 구하고요. 물론 F랑 시간 그래프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프가 나와 있긴 하지만 FT 그래프가 하니까 이거 아니고요. 또 힘이 일정하게 받은 게 아니죠. 그죠? 곡선이 나온 거 보니까 힘이 일정한 것도 아니어서 얘도 쓸 수가 없으니까 자,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예요? 질량 곱하기 델타 V로 구할 수 있죠. 근데 질량은 B를 4kg을 줬어요. 그리고 속도의 변화량을 보면은 1만큼 변했죠. 그래서 4 뉴턴 세크의 충격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자,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려면 A의 질량을 알아야 되죠. 근데 A의 질량을 알려면 B는 이만큼의 충격을 받았다면 A도 이만큼의 충격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A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자, 얘는 질량 몰라요. 근데 속도 변화량이 4가 돼요. 그러려면 질량이 1kg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충돌 전 B의 운동량은 4kg 곱하기 0.5였다고
하고, 자, A는 1kg 곱하기 2였으니까, 자, AB가 같은 거죠. 자, 충돌 후 운동 에너지는 A가 B의 2배이다. 물론 이거는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 충돌 후 2의 제곱이고요. B의 2분의 1의 4의 0.5의 제곱이니까 얘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해보면 2주울이 되고요. 얘를 해보면 2분의 1 주울이 되니까 4대 1이 되죠. 그래서 디귿 틀리죠. 근데 자,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2n분의 p제곱을 적용해 보면 A와 B가 p제곱은 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A와 B의 질량이 4m이니까 운동에너지의 B는 4대 1이 된다는 것을, 자, 운동량이 똑같고 질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요 2n분의 p제곱으로 운동에너지의 비율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45번. 자, 그린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공 A를 Q로 수평 방향으로 쳤더니 A가 정지해 있던 공 B를 향해 일정한 속도 VA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A와 B가 정면 충돌한 후 자, A는 정지하고 B는 일정한 속도 VB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자, A, B의 질량은 같다. 자,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자, MA와 MB가 있을 때 서로 충돌을 해요. 충돌하는 과정에서 힘은 서로 같아야 되죠? 작반이니까. 자, 그런데 힘은 같은데 질량이 다르니까 가속도는 같지 않죠? 왜? F는 ma니까요. 가속도가 같지 않은데 걸린 시간은 같아야 되겠죠. 왜요? 하나가 작용을 하고 있는 시간이 5초인데 그 반대로 반작용을 받는 것은 3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가 힘을 주고받는 힘도 같을 뿐만 아니라 주고받는, 얘가 주는 동안 얘가 주기 때문에 힘을 주고받는 시간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힘 곱하기 시간을 한 충격량은 서로 같겠죠. 자, 논리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은 같은데 가속도가 같지 않으니까 이 두 개를 조합한 속도는 서로 같지 않겠죠. 왜요? V는 AT이니까. 이게 같지 않으니까 어때요? 운동 에너지는 서로 같지 않겠죠. 이 n분의 p 제곱이니까. 자,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이 같으면 운동량은 같아요. 나중 운동량은. 물론 운동량의 변화량이지만,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고 할 때 질량이 서로 다르면 나중 운동 에너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것들과 다른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문제를 내요. 문제 내는 패턴을 보면은 다 요 같은 것을 다르다고 말하거나 다른 것을 같다고 말해서 헷갈리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가 받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자,
힘도 같고 시간도 같으니까 충격량은 같은 거죠. 자, VA랑 VB는 같아야 된다. 자, 지금 처음에 MA에 VA가 있었고 얘는 0이었어요. 근데 얘가 0이 됐으면 얘는 VB에 VB가 될 텐데, 자, 얘와 얘가 같다고 했으니까 얘와 얘도 같아야 운동량이 보존이 되겠죠. Q가 A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 자, Q가 처음에 정지하고 있던 얘를 MA에 VA로 만들었고요. 충돌 과정에서 이게 없어지는 충격을 받으면서 반대로 MB에 VB에 충격을 주어서 VB가 나중에 이만큼의 운동량을 갖게 한 거죠. 다시 말해서 Q가 A에게 준 것과 이게 결국 B에게 전달돼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됐으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겠네요.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 M인 물체에 수평면과 나란하게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을 작용하면서 S만큼 이동시킨 것을, 나는 물체를 S만큼 이동시킨 후에 힘을 제거했을 때 벽을 향해 운동하던 물체가 벽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자, 물체가 S만큼 이동하는 동안 크기가 F인 힘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EMV다. 자, 충격량 구하는 세 가지 떠오르죠? FT, 그리고 그래프, 세 번째가 운동량의 변화량이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어때요? 정지해 있다가 EV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이걸로 충격량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량이 M짜리가 EV만큼의 속도를 갖게 됐으니까 EMV만큼의 충격을 받은 거죠. 자, 물체가 S만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F분의 EMV이다. 자, F라는 힘으로 T초 동안 가한 게 충격량인데 그 크기가 EMV라고 했으니까 T는 당연히 F분의 EMV. 맞죠? 자, 물체와 벽이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는 또 나와요. 충격량의 크기. 자, 그럼 세 가지 중에 운동량의 변화량.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그래프를 통해서 하는 것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걸 통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왜요? 힘이 일정한 경우는 사실 등속도 운동으로 풀어도 되거든요. 등가속도 운동으로. 그러니까 특별히 운동량, 충격량, 이 어려운 것을 배운 보람이 있으려면 힘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된 요게 그래프를 통해서 내는 문제에 좀 많은 경우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이고, 자,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mv. 자, 크기만 빼면 안 되고 방향까지 고려해서 빼줘야 한다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죠. 확실히 이 운동량, 충격량 쪽은 앞에 역학 부분보다는 조금은 수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림 가는 연직 아래로 낙하하는 물체가 수평면과 나란한 기준선 PQ를 VEV로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와 동일한 물체에 연직 윗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 F를 작용하여 QP를 각각 VEV로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Q의 높이 차는 H래요. 자, 물체가 H만큼 운동하는 동안 가에서 중력이 한 일을 W1, 나에서 F가 물체의 한 일을 W2라고 할 때, 자, W1과 W2 일의 크기를 비교하래요. 자, 일을 구하는 또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자, 가속도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 충격량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 일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V는 V0 더하기 AT 또는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 더하기 충격량, 나중 에너지는 처음 에너지 더하기 W. 이게 이제 물리학의 구조예요. 지금 상태를 내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의 변화량이 이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거고, 또는 내가 이 변화량들을 잘 제어하면 미래를 제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로켓을 쏘아 올려서 연료를 좀 더 넣을 걸, 이건 너무 많이 넣네,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얘가 딱 인공위성 궤도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만큼의 연료를 채워야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어떤 원하는 일들을 수행하는 이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요 W 구하는, 요 각각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 문제에서 어떤 조건에서 이 물리량들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죠. 다행히 세 가지 방법 정도밖에 없어요. 자, 이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이 뭐였죠? FS, 코사인, 세타.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이론을 한 번 더 정리해야지, 그럴 시간 없어요.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이론들을 갖다가 쓰고, 또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거기서 막혔었는데 그걸 몰라서 내가 틀렸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 스펀지가 바짝 말라 있으면 물을 쉽게 흡수하는 것처럼 문제를 풀다가 보면 요런 이론이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그래프죠. 힘과, 그리고 세 번째가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자, 여기서는 뭘 가지고 푸는 게 좋겠어요?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W1은 중력이 얼마 일을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운동 에너지가 변했잖아요. 어떻게 변했어요? 2분의 1의 M에 이거에서 원래 이랬던 게 이만큼으로 변했으니까 2분의 3의 M에 V 제곱만큼이 W1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F가 한 일은 얼마이냐? 자, F가 한 일 W2는 에너지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면 돼요. 자, 그럼 에너지를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고 싶으면, 자, V에서 2V가 됐으니까 이만큼의 일은 한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뭐예요? mg의 h만큼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했죠. 여기에서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W2가 한 일은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몇 대 몇인지 하려면은 뭐예요? mgh를 요런 형식으로 바꿔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까 여기에서 결국 W1이라고 하는 게 MGH라는 거예요. 그죠? MGH만큼이 없어지면서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니까. 그래서 이게 2분의 3의 MV 제곱이 되기 때문에 1과 2는 1대 2가 될 거예요. 다음은 역학적 에너지에 관한 실험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투명한 아크릴 관과 자를 연직으로 고정시킨 후에, 자, 맨 끝 O점에서 50cm.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올릴까요? 왜 안 되죠? 자, 여기까지가 50cm고 여기까지가 1m예요. 그래서 속력을 측정한대요. 자, O에서 질량이 M인 구슬을 가만히 놓은 후 AB에서 구슬의 속력 VA, VB를 측정한다. AB에서 구슬의 운동 에너지와 B를 기준으로 구슬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각각 계산한다. 자, VB는 VA의 2배다. 자, 낙하한 거리랑 속도는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MGH만큼 낙하한 것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제곱 V제곱에 비례하고 그 포텐셜 에너지는 H에 그냥 비례하기 때문에 요 두 개가 호환이 될 때에는 루트 2GH, 이건 직선에서 낙하할 때 뿐만 아니라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갈 때 또는 롤러코스터에서 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 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높이 차만 알면 그때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2GH, 루트 2GH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VB는 VA에 비해서 H가 1대 2면 1대 H가 이렇게 되면 V는 이렇게 되겠죠.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중력이 구슬에 한 일은 에너지 변화량이다. 일은 에너지 변화량이다. 맞죠? 자, 얘가 왜 안 올라갈까요? 자, O로부터 75cm인 지점을 지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A에서 구슬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3분의 4배이다. 자, 75cm면 여기죠? 그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이만큼이죠. mg의 0.75. 그죠? 이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잖아요. A에서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의 0.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얘의 몇 배냐고 할 때는 이렇게 나눠야 되죠. 그래서 요걸 없애고 요걸 하면 2의 3. 3분의 4가 아니라 2분의 3배가 되겠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거리에 비례하고 운동 에너지는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이제 특성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보면은 2분의 1 kx 제곱 3학년 때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하는 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까지 추가가 되면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의 빗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을 작용했을 때 물체가 일정한 속력 v로 거리 s만큼 운동하는 것을 나는 가에서 물체가 s만큼 이동한 순간부터 크기가 f인 힘을 작용했을 때 물체의 속력이 V에서 2V가 될 때까지 2분의 S만큼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일정한 속력으로 가요, 여기서는. 자, 그 말은 뭐겠어요? 이 물체가 미끄러지려고 하는 힘과 F가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F는 fs만큼의 일을 하고 여기도 이 f에 2분의 s만큼의 일을 하니까 해준 일은 똑같아요. 근데 얘는 속도가 변화가 안 되니까 뭐예요? 얘 mgh 포텐셜 에너지만 증가시킨다면 여기서는 mg의 2분의 h를 증가시키는 것에다가 2분의 1의 m 2V가 됐으니까 3V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겠죠. 근데 해준 일은 똑같다고 했으니까 mgh 요게 2분의 mgh 요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자, 가에서 물체가 s만큼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Fs, 내가 해준 일이 에너지의 증가량이 돼야 되죠. 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의 힘이 한 일은, 여기서 알자의 힘이라는 건 뭐예요? 이 F 중에서 F,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힘을 뺀 거죠. 그죠? T를 뺀 거죠. 근데 이 T가 곧 F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요 미끄러지는 힘이 곧 뭐겠어요? 중력이죠. 그죠? 얘를 내려가게 하는 힘이 중력이잖아요. 그 중력을 거슬러서 한 것이 이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이죠. 우리가 빗면이나 위로 이렇게 물체를 올릴 때 알자 힘이 한 일이라고 할 때에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만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kg짜리가 있어요. 얘를 15N의 힘으로 2m를 끌어올렸다. 그러면 15N으로 2m니까 30J의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 30J는 1kg 곱하기 mgh 20J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10J의 운동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근데 알자 힘이 한 일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5N 중에서 지구가 당기는 10N을 뺀 5N으로 2m를 올린 거죠. 그래서 알자 힘이 중력장 내에서 운동해서 알자 힘이 한 일이라고 하는 요런 문제는, 요런 말은 물리적으로 뭐냐 하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해라.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변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2분의 3 mv제곱 맞죠? 자, 가 나에서 물체가 각각 s 2분의 s만큼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래요.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잖아요. 그냥 이건 구글 번역기 돌리는 거예요. 물리의 구글 번역기. 그냥 그 단어를 그냥 그 물리 공식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mgh고 이것의 증가량은 결국 h의 증가량일 거고. 그래서 나에서는 요게 뭐 삼각비가 같으니까 이게 2대 1이면 높이도 2대 1일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리겠네요. 자, 요거 앞으로도 여러 문제에서 많이 나올 테니까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림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d인 레일 위에 한 점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한 공이, 자, 정지 상태 처음에,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와 수평면 상의 점 A, B, C를 지나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공이 A, B, B와 C 사이를 운동하는 동안 공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F1, F2에 일정한 힘이 작용한대요. A에서 B, B에서 C까지의 거리가 D랑 X이고, 공이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B에서 C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같고, 자, 걸린 시간이 같대요. A, B, C에서 공의 속력은 각각 V, 2분의 V, 3분의 V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됐겠죠. 그래서 A에서의 속도는 V이고 루트 2G의 D. D만큼의 높이에서 갔으면 2분의 D라고 했죠. 자, A에서 B까지와 B에서 C까지 걸린 시간이 같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F1, F2만큼의 일정한 힘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F1 곱하기 T,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을 봐야 되겠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나중 속도 2분의 V에서 V를 뺀 것만큼, 그래서 2분의 mV만큼의 그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제 크기만을 생각하면 이제 F1 곱하기 T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F2 곱하기 T도 마찬가지죠. m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니까 3에서 2 하면 3분의 V에서 2분의 V를 빼면 마이너스 6분의 mV가 되고, 이것도 크기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몇 대 몇이냐고 하면 뭐 얘와 얘를 나누면 이게 3대 1이 되겠죠. 그래서 맞고요. 자, 크기가 F1인 힘이 공에 해준 1의 양은 A에서 공의 역학적 에너지의 2분의 1이다. A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의 mV제곱이었는데 이게 2분의 1의 m의 4분의 V제곱으로 바뀌었죠. 요 사이에서 F가 해준 그 1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준 1은 요거의 차이니까 2분의 1의 mV제곱의 4분의 3이 되겠죠. 여기서 요걸 뺀 것만큼이 이 F1이 해준 1이죠. 그래서 공이 해준 1의 양은 요거예요. 공의 역학적 에너지 이거죠. 이거의 2분의 1이다? 아니죠.
그죠? 4분의 3배가 되겠죠. 자, x는 2분의 d이다. 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가 루트 2gd 그리고 여기가 이게 v고요. 이게 2분의 v, 3분의 v. 그러면 여기에서 f2가 여기가 이제 3f, 여기가 그 f인 거죠. 요 f가 한 일, 3f 곱하기 d가 한 일이 이번에는 운동량, 충격량이 아니라 그 에너지니까 2분의 1의 m의 v제곱에서 4분의 v제곱. 그죠? 2분의 1 mv제곱이 그 운동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바뀐 이유는 요게 이렇게 했기 때문이죠. 작용을 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f 곱하기 x를 한 것이 2분의 1의 m에 4분의 v제곱에서 9분의 v제곱을 뺀 요만큼이죠. 여기서 왜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안 하는지는 요게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를 우리가 계산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나누면 뭔가가 나오겠죠? 자, 이거는 다 없어지고요. 자, 위에 거는 4분의 3 v제곱 다 없애면 여기는 36분의 5 그리고 3도 여기에 없어지면 4, 9, 36 그럼 5분의 9 그래서 x는 9분의 5d 해서 2분의 d는 아니겠죠. 제곱으로 왔다 갔다 하고 분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너무 간단하다. 뭐 이렇게 찍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고 하다 보면 아닐 것 같은 뭐 이런 이제 느낌들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찍는 것도 실력이고 시험 전날 뭐 아프거나 뭐 이러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실력이라는 게 그 실력이 충분하면 그 스트레스를 덜 받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면역력이나 뭐 이런 게 좋아서 이렇게 그 시험 앞두고 아프거나 이런 빈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